안녕하세요, 류지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 두 카메라를 비교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캐논의 M50, 이 제품은 소니의 RX100 MK6예요. 이 두 제품은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2달 정도 제가 실내에서 실외에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서 사진으로 영상으로 직접 이것저것 촬영을 해보고 그 결과물을 이제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제는 좀 비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드디어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 두 제품의 스펙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결과물들을 가지고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었던 장점,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까 해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캐논의 M50입니다. 이 제품은 캐논의 미러리스 제품군이에요. 그리고 2410만원을 지원하고 APS C 타입 센서를 지원합니다. 듀얼 픽셀 CMOS AF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그 움직이는 영상을 보다 더 부드럽게 촬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라이브 뷰 AF고요. 이렇게 듀얼 픽셀 CMOS AF를 지원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영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에는 최신 영상 엔진인 디짓 8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영상을 위한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K 영상을 지원합니다. 캐논의 미러리스 시리즈는 최초로 4K 25p 촬영을 지원하죠. 이 제품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이 제품은 그렇게 화질이 좋은, 그리고 말로는 4K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4K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결과물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제품은 4K라고 하기에는 영상의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FHD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드상으로 동영상 모드를 딱 실행해 놨을 때만 4K 촬영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M모드나 오토모드 이런 상태에서는 4K 영상 촬영이 안 돼요. 따라서 실제로 이 카메라 자체가 4K 영상을 제대로 지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여부는 직접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전문가들 판단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실제로 4K 영상을 지원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K 영상 촬영 시에 1.7배 크롭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상당히 조금 아쉬운 퀄리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왼쪽에 마이크 단자를 지원해요. 마이크 단자가 있다는 얘기는 소리를 보다 깔끔하고 좋게 담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마이크 단자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쓰지 않으면 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제품이 가진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소리가 되게 지직거리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영상을 찍을 때는 반드시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렌즈를 교체를 해야 돼요. 렌즈를 교체해야 되는데 렌즈 구입 비용이 사실 좀 부담되죠. 따라서 이 제품은 저처럼 영상용으로 구입한다 하면 영상용으로만 쓰는 그런 전용 렌즈를 구입해서 쓰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냥 무난한 번들 렌즈를 가지고 아주 가볍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품은 LCD를 지원하는데요. 이 LCD의 경우는 회전도 되고 스위블이죠. 그리고 터치도 되고 터치를 통해서 촬영도 됩니다. 드래그 촬영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아이 디텍션 AF라고 해서 캐논이 이 아이 디텍션 AF를 최초로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이 결과물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다만 캐논 M50이 가진 장점은 밝은 조명 하에서는 실내건 영상 퀄리티가 좋게 나와요. 뽀샤시한 게 아주 예쁘게 나오는데 어두운 곳, 그 다음에 실내에서도 조명이 좀 안 좋거나 실외에서도 조명이 좀 안 좋은 곳들, 이런 것들에서는 영상 퀄리티가 사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4K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해요. 그리고 사진도 연사 촬영이 지원되긴 합니다. 초당 10매 그리고 최대 33매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연사를 직접 써본 결과, 연사로 촬영을 해본 결과로는 초당 10매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연사가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아요. 그리고 최대 33매라고 하는데 33매도 어떤 상황에서 33매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느끼기에는 한 20매 정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인 평가로는
스펙상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상을 이렇게 조명이 빵빵한 상황에서 영상을 찍기에 딱 적당한 용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영상의 화질뿐만이 아니라 사운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다 하면 마이크를 반드시 장착해서 사용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로 영상과 사운드를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결과로는 많은 분들이 마이크를 새로 사라, 그 다음에 소리가 안 좋다, 영상 뭘로 찍었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따라서 이 제품은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이크 필수고요. 그리고 밝은 조명 하에서만 촬영하는 게, 영상만 촬영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소니의 RX100 MK6예요. 이 RX100 MK6 같은 경우는 소니의 하이엔드 카메라예요. 소니 디카라고 하죠. 이 하이엔드 카메라인데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작죠. 작고 얇고 가볍습니다. 따라서 여행 갈 때 이 한 대의 카메라만 들고 다니면 웬만한 사진, 영상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질은 2010만 화소인데 2410만 화소보다 당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이미지 센서도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작아요. 작은데 결과물상으로는 사실 M50보다는 소니 RX100 MK6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4K 영상도 지원하는데 4K 영상도 얘는 1.700크롭이지만 얘는 1.100크롭이에요. 따라서 결과물도 얘는 4K라고 인정을 받지만 얘는 4K라고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FHD, 얘는 4K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얘는 모드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어떤 모드로든 돌려놓고 그냥 메뉴에 들어가면 4K 영상 촬영이 다 가능한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사진을 찍을 때, 영상을 찍을 때 4K 영상을 찍을 때 사진을 추출할 수는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밝은 배경에서만, 밝은 조명에서만 가능하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면 언제 어디서든 밝든 어둡든 실내든 휴대든 항상 영상을 찍으면서 사진을 뽑아내고 싶어 할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소니도 LCD를 지원하는데 얘는 스위블이 아니고 틸트입니다. 틸트인데 위로 180도 접을 수 있어요.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할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터치 스크린 되고요. 터치로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AF가 상당히 빠르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AF라고 하고 0.03초입니다. 그리고 1.8배 향상된 초고속 바이온즈 X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초당 23회의 연사가 가능하고요. 최대 233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영상뿐만이 아니라 사진을 촬영할 때도 상당히 우수한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떨림 방지 방식도 얘는 전자식인데 얘는 광학식이에요. 얘는 2세대라고 하면 얘가 3세대 혹은 4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들을 스펙상으로만 보면 이미지 센서나 화소가 분명히 얘가 더 높지만 결과물상으로 보자면 소니 RX100 MK6가 실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은 얘가 더 높아요. 분명. 화소도 높고 이미지 센서 크기도 크고 다 좋은데 결과물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히 저조도에서는 폰카보다 더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S10 5G도 그렇고 갤럭시 S10 플러스도 그렇고 아이폰 XS 맥스나 XS도 그렇고 LG의 GA ThinkQ나 이런 카메라들은, 이런 폰카들은 결과물이 상당히 좋아요. 확대를 해도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어두운 곳에 찍어도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데 얘는 어두운 곳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죽을 씁니다. 따라서 용도는 거의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실내에 이렇게 밝은 조명이 있을 때 찍는 용도. 그래서 아마 많은 뷰티 유튜버들이 촬영용으로 쓰는 카메라가 아닐까 하는데 그 외적인 용도, 그 외적인 용도라는 건 실내의 모든 조명들 어둡거나 밝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상이나 사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소니의 RX100 MK6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얘는 렌즈를 교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얘는 렌즈를 교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로 줌과 망원, 광각 다 돼요. 24에 200mm 줌을 당겼다 조였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RX100 MK6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 합니다. 결과물도 나중에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결과물도 사실 가격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가격상으로 차이가 없는데 결과물상으로는 왜 미러리스가 하이엔드가 더 떨어지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보통 많은 소비자분들이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가볍고 작고 화질 좋고 이런 카메라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러한 조건에 딱 맞는 건 바로 이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미러리스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결과물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소니의 알파7 시리즈나 알파9 시리즈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것보다는 당연히 좀 더 떨어지는 결과물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보면 이미지 센서 크기가 작은 것에는 한계는 있지만 이 M50과 비교했을 때는 RX100 MK6가 얘보다 떨어진다? 절대 이렇게 평가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대를 직접 사용을 해보면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결과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